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이 18개잖아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두 경우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안과 색과 안식의 결합으로 된 시각적 인식의 조건 발생을 그려놨어요. 여기는 이와 성과 이식이 조건이 된 청각적 인식의 조건 발생을 그려놨어요. 나는 지금 질문을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림 A와 그림 B라고 한다면 그림 A와 그림 B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통점은 세 개의 막대기가 서 있다는 거지. 차이점은 뭐냐면 막대기 끝에 서 있는 내용물이 다르죠. 이게 중요해요. 인식의 조건 발생은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기 적어놨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난다. 비와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겨난다. 설과 미를 조건으로 설식이 생겨난다. 신과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겨난다.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6가지 유형의 조건 발생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의지해서 선다. 서로 의지해서 선다. 서로 의지해서 서 있다. 여기서 의지해서 서 있다. 이것을 세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림 A와 그림 B의 공통점은 뭐냐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 경우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형식이 공통점이다. 형식이라는 말을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조건 발생의 형식은 인식의 어느 유형에서나 공통적인 질서입니다. 형식, 질서 이런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앞으로 이제 쓰면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안과 색과 안식의 구조라고 배웠죠. 인식 구조라고 배웠잖아요. 인식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서로 의지해서 서 있다. 이 형식이 공통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차이점은 이 형식이 공통점인데 이 형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각각 다르더라. 정리하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형식은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내용은 각각 다르죠. 이 경우는 안이 생겨났고 이 경우는 이가 생겨났고 이 경우는 색이, 안식이, 이 경우는 성과 이식이. 얘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서로 한 식구라고요. 한 식구처럼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언제나 동일해요. 언제나. 형식이 동일하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형식에서 뭐가 나타나요? 각각 다른 내용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물을 뭐라고 공부했냐면 인식의 구조물이라고 배웠죠. 인식의 구조물을 내용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인식의 구조를 형식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에 이제
감이라는 색이 나타나고 여기에 포도라는 색이 나타나고 여기에 감자라고 하는 색이 나타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타나도 전부 이 색은 그것들을 색하는 기능이에요. 색하는 기능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말하면 왜 색이라고 합니까? 감도 색하고 포도도 색하고 감자도 색하고 이것도 색하고 저것도 색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색은 색하는 자기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과정이란 말이 등장했죠. 조건 발색의 형식이 이것에도 저것에도 계속 적용되면서 연속하는 것을 과정이라고 그래요. 과정. 그런데 왜 색은 색에서 이탈하지 않고 색하는 기능으로 쭉 연속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화하도록 인식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연기는 조건 발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발생은 형식의 조건 발생이면서 내용의 조건 발생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일단 감, 포도, 감자에 따라서 색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 색도 과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안도 과정이 있고 안식도 과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과정들이 서로 결합돼서 조건적으로 쭉 전개가 되겠죠. 이런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연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통찰이 불가능하면 많이 사유해야 돼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리가 등장하면 그 소리를 청각하는 이가 등장하겠죠. 물소리를 청각하는 이, 그 다음에 개소리를 청각하는 이 성이 변화함에 따라 이도 그 과정이 변화하겠죠. 그러면 이들의 결합을 청각적으로 인식하는, 식별하는 기능도 과정에 따라서 함께 변화하겠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안과 색과 안식은 상호 의존적이다. 안만 있는 안은 없어요. 색만 있는 색도 없고 안식만 있는 안식도 없어요. 이들은 상호 의존적이야. 즉 상호적으로 결합된 과정들이다. 이거 한 가지고, 상호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색이 안에다가 인과적인 영향을 전달해요. 또 안도 색에다가 인과적인 영향을 전달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호 규정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과 대화를 하는데 대개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임마. 앉아봐. 그래서 남을 굴복시키려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대화는 뭐예요? 나도 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걸 전제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오라.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호 규정이 아니고 일방적인 거죠. 연기는 상호 규정의 원리예요.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은 인과관계가 서로에게 미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기 규정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고 나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영향을 주면서 그 영향 준 것에 따라서 내가 나를 규정해 가요. 감이 나타나면, 감이라는 색이 나타나면 감을 보는 눈으로 아니 자기 규정을 해요. 알겠죠? 불교가 아름다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불교를 잘못 알면 내가 없다는 데 빠져가지고 그냥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 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나도 남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호작용이에요. 이 조건불성의 원리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상호 규정의 원리예요. 각각은 서로가 서로에게 규정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지속하고 지탱하는데 그 작용을 써요. 이때 나타난 상호 규정과 자기 규정의 원리 속에서 나타난 이 존재들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변화 속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식에 의해서 경험된 것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건 발생의 연기론에서는 사다리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과 색이 서로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와 세계가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세계도 따라오고 세계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나와 세계가 상호 규정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각각 자기 규정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치료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실제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나라는 존재, 세계라는 존재 속에서 사는 사람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나는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능동적이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불교를 공부하고도 세상 살기가 어렵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불교는 듣는 그날로 행복의 문이 척 열려야 돼요. 호호, 이렇게 사는 거구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건 발생의 형식과 이 조건 발생의 형식이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이다 그래요. 그런데 나타나는 내용들은 그 객관적인 형식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각기 다르더라. 이것을 주관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요. 참 희한한 원리예요. 객관적인 질서 속에서 객관적인 과정 속에서 주관적인 개인의 내용물이 산출된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가하고 부동산업자하고 친구야. 그래서 교회로 피크닉을 갔어. 경치가 아마 좋았던 모양입니다. 화가가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전주 근교에? 언제 와서 수채화를 그리고 싶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야. 그랬더니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말했어. 전주 근교에 이런 곳이 있었어? 시내에서 10분이면 올 수 있네. 이거 땅 다 사서 전원주택지를 만들고 싶어. 그들이 그 대상을 보고, 그 풍경을 보고 일으킨 그 자기는 형식이 똑같죠. 그런데 산출물은 각각 다르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 객관적인 질서에서 산출된 내용물이 주관적인 내용물인가? 뭐 때문에? 안과 색과 안식은 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시간에 배웠죠? 18개는 모두 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다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다른 눈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찾는 눈인가? 그게 그 사람의 의도죠. 자기고. 오늘 배운 공부를 한번 요약해서 말하면 세존이 발견한 이 조건 발생의 원리는 저마다의 주관적인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운명적인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객관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는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누군가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자기할 수 있는 자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 속에 행과 색과 안식, 이와 성과 이식이 전부 행입니다. 행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들의 구조가 자기 구조고 이것들의 구조가 또 다른 자기 구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핵심은 뭡니까? 의도 아니에요. 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자기하는 방식이 개인의 인식 구조 속에 이렇게 다 갖춰졌다. 그러니 그대들은 필요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세존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조건 발생이에요. 조건 발생은 질서인 측면에서 진리죠. 그리고 그 진리에서, 그 질서에서 산출된 내용도 진리예요. 이 세상은 눈을 잘 뜨고 보면 진리 아닌 것이 없죠. 진리를 찾아서 헤매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발견한 세상의 진리,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조건 발생입니다. 진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세상에만 있어요. 우리는 뻑하면 이 세상이 괴롭다고 세상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 회피하려고 그래. 그건 불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은 조건 발생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봤어요. 형식은 구조이고 질서이고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용은 구조물이고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